자살 예방 센터가 근데 생각보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적극적인 그 순간에 맞닥뜨린 분들한테 도움이 이렇게 절실히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 자살 예방 센터가 예. 있고 이제 지역에 다 자살 예방 센터가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많아봤자 10명 내외 그런 데서 거기에 자살 예방만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들 정신건강 전반에 대해서 네. 만성 정신병 관리도 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지금 제대로 된 상담이나 이것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에요. 예. 네. 그래서 좀 더 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분들에 대한 심지어 저는 오히려 그 협회 일을 하면서 그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의 정신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너무 소진이 되어서 너무 힘들고 네. 일은 많고 그렇다 또 보니까 그 자살 예방 센터에 본인이 이제 극단적인 내가 좀 이상하다. 내가 좀 어떻게든 이 고비 위험을 넘기려면 전화를 해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로 전화를 하면은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인 전문 상담원이라고 좀 보기 힘든데 그래서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일단 그 인력이 너무 적으니까 예. 전화 연결도 쉽지 않고요. 네. 또 전화 연결이 되었어도 또 이분들도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는 네. 정말 적절한 상담이 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인력 확충, 전문성을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절실한 시점이죠.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주변에 저 친구가 좀 이상하다.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디로 연락을 그럼 물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예. 있는 거는 그런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만든 그 생명 지킴이 교육이 있거든요. 예. 그걸 저희는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데 예.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00만 명 이상이 그 교육을 받았는데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상태를 그리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뭐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말하기는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금 저희가 그거를 뭐 직장인용, 학생용, 군인용, 군인은 지금 육군, 뭐 해군, 공군, 해병대 다 그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자살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뭐 본인이 힘들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이 힘들 경우에는 네. 그런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돼요. 또 하나는 본인이 힘들 적에도 이 교육을 받아두면 이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좀 더 널리 퍼져서 이거는 지금 그 중앙자살예방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일반인들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무료로. 그리고 다양한 또 단체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널리 좀 사회에 퍼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앞서 이제 일본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노년층의 자살률이 좀 준 것이 전반적인 그 일본의 자살률이 3분의 1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엿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위험군을 우리가 아주 밀착 마크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위험군을 찾아내서 네. 그분들에게 그 노인들의 경우는 대표적인 게 소외, 외로움, 고독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런 센터로 모시고 와서 네. 그분들한테 적절한 자극을 주고 운동을 시키고 취미 생활을 시키고 그런 그 센터의 직원들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몇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일본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그 작은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생명 지킴이들이 활동을 해서 게이트키퍼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게이트키퍼 그 전문 용어가 거기서도 쓰이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뭐 무슨 그 신문 배달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우유 배달하시는 분부터 또 동네에 계신 뭐 편의점의 주인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이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나니까. 봉사의 개념이 좀 포함이 되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만나니까 이분들의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전에 할머니가 오셨는데
옛날 같지가 않고 얘기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네. 뭐 자꾸 무슨 뭐 아유 살아서 뭐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이걸 빨리 찾아내서 전문가에게 연결해 주는 게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네. 사실 뭐 정부나 기관, 뭐 여러 단체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살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 생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어떤지 알고 지키고 이런 개인적인 노력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과거부터 이게 신체 건강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정신 건강은 좀 등한히 점이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깔려 있는 거는 우리 정신은 다 건강하다는 전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신체 건강만 지키면 정신 건강은 그냥 따라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과거 이야기고 현대 사회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 예. 또 일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예. 공부도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자기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고 아까 그 생명 지킴이 교육도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가 있고 네. 그걸 통해서 내가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뭐 정말 스스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전문가를 찾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니까 네. 그런 것들도 같이 하면은 개인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뭐 콧물이 살짝 난다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뭐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기는 참 쉽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아파서 정신과를 간다 그러면 주변에서의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네. 그에 대한 정말 책임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신병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위압감이 있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그리고 접근성이. 정신병. 예. 그리고 거기에 더 먼저는 정신분열병. 네.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에 정신분열병인데 그것도 바꿨습니다. 이름을. 조현병. 네. 예. 그러나 아직도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면은 뭐 정신이 없는 사람이 간다, 정신 나간 사람이 간다 이런 잘못된 편견이 있다는 거. 첫 번째인 거고 또 두 번째는 정신건강의학과 가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보험이 안 된다, 뭐 비용이 많이 든다. 네네. 이건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미국은 보험이 이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상당히 비쌉니다. 예. 제가 그 컬럼비아 대학에 연수를 갔는데 정말 거기는 그 개인이 돈을 내고 다니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정도의 비용. 그래서 영화 보면은 보통 이제 부자들이 개인 정신과 닥터를 쓰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정신병원, 그러니까 뭐 이름 바뀌었으니까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찾아가는 장면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통을 받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이 잘 발달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큰 도움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밖에 돈을 안 내도 됩니까? 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편견, 그러니까 정신과 옛날 정신분열 이런 네. 문제, 또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것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저희 아버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낫지 않는다 이런 편견 때문에. 그런데 가서 뭐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건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거든요. 예. 네. 80년대 이야기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정말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있어서 완치돼서 잘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